안녕하세요. 스포츠 24의 조윤경입니다. 요즘 축구 팬들 이 선수 활약 보는 재미에 밤잠 이루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바로 센세이셔널 손흥민 선수인데요. 지난 와포드와의 맞대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 모습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아시아 최고의 별로 떠오른 센세이셔널 손흥민, 왓포드와 경기에 선발로 나왔습니다. 전반 32분 공을 잡고 어디를 주나요? 델리알리를 받습니다. 알리 슛! 왓포드 골문석을 정확하게 찌릅니다. 이렇게 도움을 기록하면서 원맨쇼의 서막을 알린 손흥민. 그리고 38분 직접 잡아서 슛! 숨 막고 나온 걸 다이어가 해결합니다. 2대0으로 앞선 토트넘. 전반 44분 이번에도 손흥민이 받아서 아름답게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왼발 슛! 3경기 연속골을 잡아냅니다. 두 손을 쫙 폈는데요. 바로 프리미어리그 진출 2시즌 만에 처음으로 10골, 2자릿수 득점을 올렸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등을 합치면 시즌 17호골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은 손흥민 후반 10분 멀티골을 뽑아냅니다.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깔끔하게 골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시즌 18호골을 터뜨린 손흥민. 차범근 전 감독이 보유한 유럽리그 아시아 선수 최다 득점 기록까지 한 골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오늘도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기자 그리고 김재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바빠서 벚꽃 구경도 못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도 여전히 바쁘셨나요? 바빴지만 가족들과 함께 벚꽃 구경 잠시 다녀왔고요. 갔는데 이미 벚꽃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아주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좋으셨겠네요. 사생활 다 공개해야 되는군요. 원래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벚꽃 구경 다녀오셨나요? 저는요 마치 프로야구의 그 LG와 넥센처럼 봄이라서 상승세와 하락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 국내 프로야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즌 초반인데 말씀하신 대로 연승, 연패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주간의 프로야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초반인데 연패 연승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LG가 6연승을 했고요. 네. 넥센은 5연승, 그리고 KT와 롯데가 4연승을 경험했습니다. 연패를 거두면 삼성이 7연패를 하다가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LG는 6연승 이후에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일단 목요일 경기까지는 5연패고요. 반대로 넥센은 5연패 뒤에 분위기 반전을 하면서 5연승을 달렸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연패, 연승이 이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 기분도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연승 연패 그 정확한 이유는 찾기가 힘듭니다. 다만 시즌 초반이라 팀이 체계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좀 많아 보이고요. 그렇죠. 전력이 좀 엇비슷하니까 연승과 연패가 좀 맞물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를 들어서 1강으로 평가받던 두산이 지금 하위권으로 쳐져 있고 또 만년 꼴찌 KT 그리고 또 하위권 롯데는 지금 계속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반면에 이 최하위로 처진 삼성을 바라보는 팬들의 마음도 상당히 좀 씁쓸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2014년까지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했고요. 2015년까지 5년 연속 정규리그 우승을 했던 그런 왕조를 이뤘던 그런 삼성인데 그렇죠. 지난해 9위로 추락한 데 이어서 올해도 꼴찌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여러 악재가 겹쳤죠. 2015년 한국 시즌을 앞두고 원정 도박이라는 세 선수 이름이 나오면서 그 출발점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우승을 이끌었던 박성민, 최영우 선수가 빠져나갔고요. 그러면서 방망이가 크게 약화됐고 여기에 지난해 외국 선수 스카우트에 완전히 실패했는데 올해도 아직까지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에 계속 이런 그 악몽 같은 4월을 보낸다면 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이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만나고 돌아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사실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지난달 최종 예선 2경기에서 경기력이 좋지 않으면서 슈틸리케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사실 여론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쵸. 하지만 기술위원회가 재신임을 결정을 했어요. 이후에 슈틸리케 감독의 첫 공개 인터뷰 자리였거든요. 근데 유로파 선수들을 점검하고 돌아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마이웨이를 외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마이웨이가 굉장히 좀 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전술 분석하는 시간에 경기를 앞두고 요한 크루이프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플레이를 감독이 원한다라는 걸 했었다라는 주된 내용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슈틸리케 감독이
팀 내 상황을 외부에 발설하는 것은 좋지 않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적발이 되면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팀 내부적인 정보를 외부에 특히 언론에 이제 선수들이 직접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실 태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분명한 건. 근데 이런 부분들을 또 감독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과연 옳았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예전에 자기가 지켜왔던 어떤 네. 철학과 모습에서 크게 변화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변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 손흥민 선수 그야말로 경기력이 정말 최고조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역시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지난주에도 이경재 기자가 짚어주셨지만 양발 능력이죠. 그러니까 왼발과 오른발을 고루 쓰면서 슈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비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팀 동료뿐 아니라 현재 언론조차도 손흥민 선수 양발 능력에 대한 극찬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기록 달성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K리그 클래식에서 주목할 만한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이 주중에 있었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상반된 성적표를 받아든 두 팀인데요. 이 울산과 서울의 맞대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뭐 울산과 서울 이제 주중에 있었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원정 이제 경기를 두 팀 다 치렀는데요. 서울은 이제 호주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반면 울산은 태국 원정에서 아쉽게 이제 패했어요. 아무래도 분위기 면에서 봤을 때는 서울이 좀 앞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울산을 좀 살펴보면 역시 올해 강점은 김동훈 감독이 취임하면서 이제 공격적인 축구를 지금 축구를 하고 있어요. 12개 팀 가운데 유효 슈팅이 2위로 아주 공격적인 축구를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면 서울은 조금 수비가 불안했었는데 지금 황현수, 황기욱 20대 초중반의 젊은 선수들인데요. 중앙 수비수거든요. 이 선수들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서울팀에서 이른바 더블 황 라인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 젊은 피가 이제 수혈된 만큼 서울의 어떤 수비가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 어떤 울산의 어떤 공격 축구를 서울이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이경재 기자도 뭐 서울의 네. 우세를 점치시는 거죠? 황선홍 감독이잖아요. 예, 트리플 황이네요. 아, 그렇네요. 네. 끝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창이냐 방패냐 두 팀의 맞대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재형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위클리픽 본격적으로 승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와 강원 FC 경기입니다. 리그 1위인 제주는 올 시즌 한 골밖에 내주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안방에서 강해 올 시즌에도 2승 1무를 거뒀다. 따라서 제주 원정에서 유난히 약했던 강원을 상대로 낙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리그 6연승의 토트넘, 안방에서는 11연승을 질주 중이다. 또한 최근 홈 경기에서 14골을 넣은 반면 실점은 단 3골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근 원정에서 승리하지 못한 본머스를 상대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른 경기 한 줄 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는 홈팀의 안방 경기 무패 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탈리아 세리아의 페스파라와 유벤투스의 경기는 리그 최하위와 선두의 대결로 원정팀의 낙승을 예측했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스포르팅 히온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는 우승을 향해 질주하는 원정팀의 승리를, 발렌시아와 세비야는 막상막하의 승부를 전망하며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위클리픽 지난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6경기를 전망해드렸는데요. 4경기가 맞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토트넘이 4대0 대승을 거뒀고요. 맨시티는 첼시티를 꺾고 안방에서 승리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세비야가, 독일에서는 라이프치히가 나란히 안방에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위클리픽 이번 주 경기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죠. 지난 시즌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던 김진수 선수가 고향으로 돌아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현장 인터뷰에서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김진수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예비 신부를 향한 마음도 고백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YTN 스포츠 24를 보고 계십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네. 기분
K리그 생활은 어떠세요? 이 안에 있는 K리그는 과연 어떤 축구를 할 수 있을지, 또 K리그가 어떤 축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레는 것도 있었죠. 걱정이 그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부담 갖지 말고 1년간 못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왔고 감독님을 믿고 지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5골 7도움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감독님께서 깨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깨게 되면 제가 맛있는 거 사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드실 거예요, 그럼? 일단 가장 비싼 걸 일단 먹을 거고요. 그게 어떤 메뉴인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제일 비싼 걸로 먹을 생각이에요. 네. 전 당연히 제가 K리그 개막할 때 개막전 전남이랑 경기할 때였던 것 같아요. 1년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서 공식적인 경기를 뛰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득점과는 상관없이 기억에 남는데 득점을 하게 돼서 인생 경기죠. 2016년 11월 6일이 무슨 날이는지를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느낌상 서울한테 졌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제가 골 넣을 거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다녔었는데 막상 그렇게 제가 넣을 거라고는 생각을 솔직히는 안 했었어요. 어쨌든 전설 매치인데 제가 득점을 하게 돼서 전설이 됐네요. 승리를 했으니까. 나에게 축구란 사랑입니다. 혹시 뭐 첫눈에도 이 사람이다 이런 그렇진 않았었어요. 근데 처음에 사실 제가 좋아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친구랑은 제가 같이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었어요. 얼마만큼 다 한두 달 정도 따라다녔어요. 많이 안 따라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두 달이면 뭐 그전에는 많이 네, 저는 자기야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옆에서 많이 지켜주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고 해서 내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제가 조금 더 사랑할게요. 사랑해요. 갑자기 급 종칭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어색해가지고 네. 첨찬장이 나오면 절친 손흥민 선수는 몇 번? 안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농담인 건 알지만 진짜 못 온다면은 진짜 못 오면 뭐 손흥민 결혼할 때 저는 안 가야죠. 택배를 네. 하신다고 지금도 아니요 지금은 뭐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시고 제가 사드려가지고 더 잘 돼서 일 안 하셔야 드려야 되겠네요. 개인 택시 특성상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셔도 되는데 아버지가 뭐 일을 하신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지금은 자유롭게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라고 그 말씀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경기에 나가고 운동장 나갈 때마다 생각하고 저는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곳에서 전북 현대라는 팀이 우승하는데 제가 일조를 해서 또 팬들한테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은 게 사실이고요. 월드컵이라는 곳을 또 나가서 영표형같이 그렇게 깊게 남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수입니다. 항상 녹색깔 유니폼을 입고 항상 와주시는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들도 너무나 행복하게 느끼고 있고 행복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24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